네, 드디어 소나타가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소나타 가격표를 확인을 해보면서 어떤 트림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에 따라서 어떤 옵션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라 하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거는 기본적인 옵션들도 설명을 해드리면서 프리미엄 트림에서 익스클루시브 트림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가격표를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격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운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소나타는 현대자동차니까 현대자동차를 검색한 다음에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요. 자,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 이게 모델, 승용, 그 다음에 요 소나타 D 엣지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가격이라는 데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표를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가격표가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PDF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전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가격표를 이제 종이로 가지고 오는 뭐 프린트를 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가격표를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옵션을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눌러보면 이 옵션에 대한 상세한 이미지와 기능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씩 눌러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단어들 같은 것들은 이렇게 눌러보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게 지금 웹사이트에서 보는 것들은 이제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점차 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소나타 같은 경우는 라인업을 한번 보면은 2.0 가솔린, 그 다음에 1.6 터보, 그 다음에 LPG 2.0, 그 다음에 N라인까지도 나오는데요. N라인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도 가능하고 1.6 터보도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솔린 1.6을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가격표에 보시는 68만 원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2.0으로 설명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그 다음에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프리미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옵션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프리미엄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정도 옵션이면 되겠다 라고 하는 옵션들은 웬만하면 프리미엄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번 볼게요. 파워트레인을 한번 살펴보면 2.0 엔진에 6단 미션 들어가고,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지능형 안전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브레이크 밟고 뭐 이런 안전 관련해서 이런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하이빔 보조도 같이 들어갔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진동 경보 스티어링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까지 안전기술도 프리미엄 안에서 꽉꽉 채워 넣었다. 여기서 더 있을 필요가 있나? 라고 싶은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안전사양 같은 경우도 9개 에어백 다 들어갔고,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당연히 들어갔고, 외관을 보면 이제 외관에서 이제 좀 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우리가 일자로 이렇게 쭉 밝게 빛나는 이런 이제 램프가 기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옵션으로 따로 설정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풀 LED 램프 이것도 기본으로 가장 들어갔습니다. 물론 MFR 타입이라고 해서 프로젝션 타입이 있고 MFR 타입이 있는데, MFR이 조금 낮은 등급이고 프로젝션이 더 높은 등급이지만 아무튼 그래도 풀 LED 헤드램프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다. LED 방향 지시 등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후방에는 이제 보통 또 차별화를 둬서 전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소나타 프리미엄 안에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들어갔다. LED 보조 제동 등 웬만한 것들 다 지금 LED로 다 들어갔습니다. 내장도 살펴보면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 우리가 열선 핸들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LED 세트는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는 그래도 당연히 직물이 아니라 인조가죽 시트로 들어가고, 1열 열선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고, 전동 시트도 프리미엄에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편의사양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편의사양에 버튼 시동 당연히 들어가고, 스마트 원격 진소 시동 들어가고, 스마트 트렁크, 아쉽지만 전동 트렁크는 안 들어갔지만 스마트 트렁크, 그 다음에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루즈 컨트롤은 있고,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 에어 필터 C타입 USB 포트, 인포테인먼트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고, 당연히 블루투스도 됩니다. 우와, 왜 이렇게 회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코나가 나왔을 때처럼
기본적으로 엔트리 모델, 이제 가장 밑에 트림이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프리미엄 밑에 등급으로는 이제 모던이라고 칭하거든요. 현대자동차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모던이 아예 없고 그냥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이 높습니다. 소나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중간급 정도 4, 5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중간급이면 한 2,600 정도 선이면 다 끝났는데 그게 한 200만 원, 300만 원 가량 더 오르면서 지금 웬만한 중간급 옵션들은 다 채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품목도 한번 살펴보면요. 1.6 터보는 68만 원만 추가하면 진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빌트인 캠, 우리가 기존의 빌트인 캠은 이제 보통 선택 많이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용량도 좀 적었고 화질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고 음성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야지만 선택이 가능하긴 하지만 음성 녹음도 되고 화질도 되게 좋아졌고요. 용량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트인 캠 앞으로도 이제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인포테인먼트 내비는 12.3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12.3인치 클러스터, 양쪽으로 모니터가 큰 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풀 오토 에어컨에다가 레인 센서를 여기에 넣는,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레인 센서 여기다 집어넣었고 앰비언트 무드 램프까지도 네, 인포테인먼트를 선택하면 넣을 수가 있다. 보통 앰비언트 무드 램프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고급형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 우리 프리미엄 내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넘어가고 멜란지니트 내장재 이런 거 들어가고 하이패스 추가 선택할 경우에는 이 하이패스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인포테인먼트는 이렇게까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제가까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애플 카플레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걸로 차량이랑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내비게이션, 요즘 이제 현대 기아에서 나오는 내비게이션 정확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도 되니까 뭐 충분히 쓰실 만하기도 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비니언스, 자, 컨비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고급 옵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서라운드 뷰랑 같이 묶었습니다. 네, 이게 보통은 이렇게 같이 묶이지 않는데 제가 여태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낮은 등급에서 이렇게 같이 적용해서 패키지로 들어가는 경우는 희귀하다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 소나타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서라운드 뷰랑 같이 묶어서 꼭 써야 되만 되는, 왜냐하면 서라운드 모니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들 찾는 옵션이거든요. 그 대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옵션이긴 한데, 이 호불호 갈리는 옵션과 꼭 다들 많이 찾는 옵션을 함께 묶어놨습니다. 안 쓸 수가 없게. 자,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후측방 모니터, 이렇게 깜빡이 키면은 계기판에서 측면 화면이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같이 컨비니언스랑 묶었네요. 차에 내려서 앞으로 뒤로 빼는 그런 그 기능이 스마트 주차 보조라고 보시면 되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같이 들어가 있고, 인조가죽 적용 내장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다. 컨비니언스도 이제 제가 평가했을 때는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없으면 한번 넣어볼 만한 옵션이긴 한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같이 묶여버리는 바람에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인포테인먼트 컨비니언스 끝내고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같이 또 여기에 묶였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사운드를 꼭 찾으시는 분들은 꼭 찾아요. 고급 옵션인데 이거를 쓰려면 결론적으로 무선 충전 시스템이랑 디지털 키도 같이 써야 된다. 보통 이제 무선 충전이나 디지털 키 같은 경우는 잘 안 찾는 옵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잘 찾는 옵션과 잘 찾지 않는 옵션을 같이 또 묶어버리면서 가격을 높여버렸다. 근데 선택을 안 하게 할 수 없는, 네, 그런 플래티넘 원이 되겠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한번 옵션 살펴보면 전방 충돌 방지, 기본적으로 여기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고 해서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이렇게 세 가지가, 네, 전방 충돌을 방지하는 보조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현대 스마트 센스를 선택하게 된다면 교차로 대항차와 정면 대항차까지도 충돌을 방지하게 해준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현대 스마트 센스에 같이 집어넣어졌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 다음에 후측방 충돌 경고,
그다음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네, 이것도 좋죠. 후방 교체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전하차 보조까지. 네, 이 현대 스마트 센스 같은 경우에는 78만 원, 가격이 어쩌면 좀 비싸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고 한 번만 이 기능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면 뽕을 뽑고도 남는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할 일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면 굉장히 편한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험 삼아서 한 78만 원짜리 투자를 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스마트 센스도 이렇게 78만 원에 선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컴포트 1, 2로 나눠지는데요. 1은 1열에 관련된 편의사항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통풍 시트도 이렇게 옵션으로 묶어놔 버렸습니다. 통풍 시트 같이 묶으면서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고급형 옵션에 속하거든요. 근데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도 충분히 컴포트 1만 선택하면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운전석 전동 시트는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동승석까지도 같이 전동 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컴포트 1은 꼭 넣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통풍 시트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운전할 때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컴포트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쓸 것 같고, 자, 컴포트 2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뒷좌석을 위한 편의 옵션이기 때문에 아기들을 좀 태운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많이 태우셔야 된다 그러면 2열 컴포트 옵션, 컴포트 2 옵션을 넣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간단하게 보면 2열에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거, 2열에 열선 시트 여기에 들어가고 2열 분할 폴딩이 되는 거, 뒷면 전동식 선커튼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68만 원에 이렇게 2열 열선을 쓸 수 있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열 옵션, 2열 열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상위 트림으로만 넘어가야지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차량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소나타는 뭐 가격이 좀 높긴 높지만 그래도 가장 밑에 트림에서도 2열 열선을 선택하게 해줬다. 뭐 아까 저 컴포트 1 보다시피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같은 것도, 그 다음에 보스 사운드 같은 것도 다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준 부분에 대해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프리미엄 관련된 옵션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제부터 익스클루시브랑 인스퍼레이션을 넘어가도록 할 텐데, 요거는 어차피 앞에 말씀드렸던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스클루시브의 기본 가격은 3,227만 원입니다. 프리미엄에 있는 옵션들이 대거 들어갔어요. 그렇다면은 프리미엄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하면 익스클루시브의 기본 옵션이 되는 것이냐라고 살펴보면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선택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센스 선택하고 컴포트 1 선택하고 하이패스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익스클루시브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은 실제로 3,144만 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익스클루시브는 3,227만 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81만 원 차이예요. 프리미엄에서는 선택이 안 되고 익스클루시브 내에만 있는 옵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게 81만치의 가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져보면 될 텐데요. 자, 그걸 한번 따져봤었을 때는 어떤 옵션들이 추가가 되느냐, 가죽 시트, 인조 가죽이 아니라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라는 게 들어가는데, 저는 참고로 안 쓰는 기능입니다. 에어컨을 막 19도 17도로 맞춰놨는데 빨리 통풍 켜야겠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통풍 시트를 키는 뭐 이런 기능들인 건데, 요거는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지만 익스클루시브에 스마트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찾는 옵션인데요. 이 스마트 전동 트렁크가 익스클루시브 M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까지도 익스클루시브의 기본 사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죽 시트, 공조 연동 자동 제어, 그다음에 전동 트렁크, 그다음에 무선 충전, 이 네 가지가 81만 원의 값어치를 한다고 느낀다면 익스클루시브로 가는 거고, 이 네 가지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프리미엄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익스클루시브에만 있는 선택 옵션이 있는데 바로 선루프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이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총 5개. 이 5개가 필요 없다면 프리미엄, 이 5개 중에 하나라도 필요하다면 결국엔 익스클루시브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서 인스퍼레이션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인스퍼레이션의 기본 가격은 3,596만 원입니다. 인스퍼레이션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 익스클루시브에서 어떤 옵션들인가 라고 한번 살펴보면 익스테리어 디자인 6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컴포트 2 68만 원, 원래 기본 플래티넘 2는 115만 원인데 보스다운과 인스퍼레이션에 65만 원으로 따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15만 원에서 65만 원을 빼면 5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170만 원까지 포함해갖고 총 3,5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3,596
96만 원 인스퍼레이션 기본 가격에 익스클루시브에서 옵션 추가한 것들을 포함을 하게 되면 3,580만 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6만 원만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16만 원의 차이가 어떤 거냐? 인스퍼레이션의 옵션들을 다 살펴보면 익스클루시브에서도 넣을 수 없는 옵션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 자외선 차단 유리, 윈드실드라고 해가지고 운전사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가장 어두운 유리를 적용해서 태양열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 뭐 썬팅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긴 한데 보통 썬팅은 하죠. 자, 아무튼 이 16만 원의 가치를 하는 게 바로 이 자외선 차단 유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보스 사운드는 필요 없는데 웬만한 옵션들은 다 필요해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익스클루시브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인스퍼레이션으로 갔다가 65만 원짜리 보스 사운드 시스템만 딱 빼면 더 싼 거죠. 그 다음에 인스퍼레이션에서만 꼭 선택이 가능한 거,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외선 차단 유리가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선택 옵션에서 따라 보면은 나파 가죽 시트를 선택하려면 반드시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다면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자외선 차단 유리를 쓰고 싶다, 나파 가죽을 쓰고 싶다, 그 다음에 나는 보스 사운드만 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인스퍼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소나타 요번에 새로 나온 D 엣지 가격표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프리미엄 내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익스클루시브로 꼭 넘어가야 될 옵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가죽 시트,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 그 다음에 전동식 트렁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 필요 없다면 프리미엄 안에서만 끝내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인스퍼레이션으로 꼭 넘어가야 될 이유 아까 3가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나타 D 엣지 가격표 설명하는 거 관련해서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추천하는 트림, 일반형 트림, 중급형 트림, 그 다음에 고급형 트림, 이런 트림들을 선택하려고 하면 어떤 트림에 어떤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지 추천 트림 설명 한번 해드리는 영상 한번 기획을 해볼 테니까 그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